좋아요. 아까 전에 그 교과에 대한 건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선 첫 번째 강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이가 절대평가제에서는 어떻게 교과가 절대평가를 내신을 매기겠냐 이런 얘기죠. 자, 교과 종합평가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얘기해요. 직윤과 학생부 교과는 같은 말입니다. 학교생활부 교과학습 발달 효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다. 이게 중요해요. 교과 성적은 아직까지는 이제 A, B, C, D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로 선택 과목 몇 과목을 빼면 아직까지는 다 백분율로 나오죠. 요 백분율 눈에 보이는 그 점수 숫자. 그다음 세부 능력은 그 우리가 이제 뭘 들었으면 어떤 내용에서 이걸 했고 특히나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쭉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게 학과에 맞게 본인의 꿈에 맞게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고 기술이 돼요. 그럼 성적은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면 세부 능력 특기자 세특이라고 하는 능력은 이 학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적과 내용이 지금은 일반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분율로 나오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 몇 과목에서 A, B, C 나오는 지금 현 어떤 그 고교학점제 부분 시행이라고 할게요. 사실은 고교학점제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이 고교학점제 부분 시행의 어떤 그 세태에서는 지금에서는 그것이 이제 A, B, C로 나와서 그게 이제 성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게 몇 퍼센트나 성적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절대평가하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특은 더 중요한 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교과목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교과목 선생님에 대해서 내용이 이 아이가 관찰된 내용을 쓰는 걸까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컨텐츠의 질과 지금은 교과 성적의 교과 전형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이 교과 전형만큼 그렇게 성적이 완전히 종합 전형에서는 앞서는 건 아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거는 교과나 종합이나 다 우세하지만 제가 그 저번에 찍었던 영상도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4등급들이 찐 인서울권 대학들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미 다 발표가 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이나 1.5등급 정도가 들어가는 것들을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서류가 더 잘 돼 있는 그런 하에서 2.5나 3.0이나 심지어는 4.0까지도 찐 인서울권 대학에 들어가는 이미 보도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찍은 걸 지금 올려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같이 올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더 잘 보실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까지 1.5에서 2.0, 좀 많게는 2.5 정도까지의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종합전형이다. 물론 종합전형은 서류가 중요해요. 서류가 잘 돼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되냐. 지금 보니까 평가 및 평가 항목에서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지금 바로 내년에 들어가는 평가 요소 그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에서도 학업 성취도는 수준이나 발전의 정도니까 숫자예요. 1등, 100분율, 100점이면 100점 만점인가? 이런 정말 눈에 보이는 숫자. 근데 학업 역량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학업 태도도 본다고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에 나가는 의지와 이거 어떻게 보냐? 생활그룹부의 내용들, 행간의 의미들, 계속 어떤 수업을 듣고 이 학생이 점수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읽어나갑니다.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상대평가하는 어떤 그런 과목들이 남아있으니까 일반 과목들이 남아있으니까 우선은 상대평가 100분율 중요하고 교과전형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교과가 70%니까 교과전형은 학업 태도 그지만 그 점수 70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업 태도 수시에서 그런 것도 같이 보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이 이게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긴 지금 교과 종합평가에서 나와 있는 건 탐구력, 직접 호기심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제가 눈이 가리키는 학생들 보면 예전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을 자꾸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 이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16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 자체가 내가 원하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가는가 이런 용기가 있는가. 근데 미안스럽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 예전 우리 선배들 저랑 강만히 열심히 했던 그 학생들에 비해서 가장 떨어지는 게 뭐냐. 내가 이거를 한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박사 전공을 뭘 했냐면 저는 글 쓰는 걸 했어요. 저는 이제 그 글 쓰고 소설 쓰고 뭐 언어하고 이런 걸 저는 했는데 보면 가장 지금 떨어지는 게 문해력인 것 같아요. 예전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을 어차피 뭐 비교 안 할 수가 없어. 선생의 입장에선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이 선생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데이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는 열정이라는 것도 물론 문장을 받고 이거를 갖고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잘 이것을 내가 읽고 리딩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다시 리딩한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글을 논술을 한다거나 내가 구술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문해력인데 이 문해력은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근데 이 열정도 문해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보에 대한 것들이 다 영상 매체에 대한 정보들만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어떤 학생들이 옛날 학생들보다 지금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는 결국 어디에 있냐? 뭘 알아야지 지적 호기심이 나오죠. 뭘 하고 싶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찾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재한데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성취도 그 백분율 절대평가는 ABC 들어가겠죠. 학업 태도 탐구력이 한 세트가 학업 역량으로 같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 190점, 80점만 이게 학업 역량으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이 인터미션, 이 부분이 굉장히 이걸 왜 이것이 결국은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70%의 비교과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에서 진로 역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서류 만들 때 해외고 검정고시 대체서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고 자사고 일반고 생계부도 마찬가지고 서류를 성장시킬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로 역량이 뭐냐?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입니다. 이건 비단 경희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 서울권 중상위권 또 상위권 대학에서 이게 다 평가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전공 계열 관련 교과에 노력해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뭘 찍어서 어떻게 선택하면서 가는가. 지금은 일반 과목이 많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적지만 앞으로 2024년, 2025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일반 과목보다도 국영수도 조금 더 축소해서 81 다 합해서 81학점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 190학점이 넘는 그에서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심학 과목, 그 다음에 융합 과목이라는 것이 뛰어들면서 그렇게 그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대학 가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체제에 들어갔을 때 피보지 않으려면 이 교과목을 찾고 이걸 갖고 생계학 기록부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뭘 들어서 내 꿈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내 꿈을 찾고 이걸 들어서 어떤 식으로 대학의 학과에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이 생활기록부를 써나가야 하는지 생활기록부를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지 하려면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중요한데 이 능력이 처음에 아직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논리적인 거, 능동적인 거, 자기주도적인 것들이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 일반고 학생들, 물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자사고나 특목고는 자사고 특목고를 갈 때 중학교에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에 근간하는 걸 해요. 그래서 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략을 짜서 서울대학교의 무슨 과, 연세대학교의 무슨 과 혹은 같이 해서 이것이 겹쳤을 때 최대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찾아가는 것부터가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 조언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어드바이스가. 그 다음에 전공계열 관련 교과, 교고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내가 이런 대학의 학과를 가기 위해서 찾아 들었습니다. 이런 과목을. 그런데 그 과목이 점수가 안 좋아요. 물론 점수가 안 좋다고 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지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좋아야 돼요. 물론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그 점수는 그냥 우리가 단답형의 어떤 그런 찍기식의 점수가 아니라 발제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선택 과목,
그다음에 융합 과목의 점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절대평가에서의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이것 때문에 수능의 방식들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절대평가 체제에서도 자기가 본인이 좋아서 가고자 하는 어떤 이수트리에 맞게, 대학에 맞게, 전공에 맞게 골라서 했다면 열심히 해서 발제하고 열심히 사고하고 열심히 레포트 쓰고 열심히 발제해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가 A가 나와야 됩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 이거를 평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랬을 때 여러 문제점들은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이 때 좀 그게 중요한 것보다 먼저 이제 그 정보를 빨리빨리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면접평가 얘기 나옵니다. 면접평가는 학생부 종합에서 1단계 합격자에서 면접 방식은 인문, 자연, 예술, 체육계열, 의학계열 제외, 의학계열은 MMI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공통 질문 및 서류 확인 면접이에요. 서류 확인 면접이라는 게 뭐냐? 서류를 근간으로 해서 이 학생이 생계부에서 했던 가치관, 인성, 왜 이걸 내가 의대는 뭐 이렇게 가겠냐? 경영학과는 왜 이렇게 가겠냐? 지원했던 동기, 모먼트까지 그 성장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생계부에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를 선택한 것도 중요해요. 코디네이션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고교학점제 체제의 어떤 수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갈 대학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 대학의 평가 기준 및 평가 요소에 맞게 생계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전략이 없으면. 이 겨울에 일반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11학년에서 이제 IBDP를 정확하게 시작하는 학생이 됐건 이 겨울에 로드맵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로드맵 없이 수시를 한다는 건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라는 거죠. 자, 이걸 서류에서 선정한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내 생각을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했던 지원 동기, 가치가 인성에 맞게 생계부에 있는 생계부를 통해서 내가 성장된 그 관점을 갖고 면접 구술을 보는 것이다. 논술은 아니다.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다르다는 건 제가 이미 다 로직이 논술과 이 본고사 그 구술, 학생부 종합전형 구술이 얼마나 다른지, 왜 생계부의 성장이 보여지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장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용이 왜 중요한지 그 보여지는 내용도 세특 내용도 중요하고 교과목 선택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 생계부 대체서식 and 거기서 내가 성장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IB 과정을 통해서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는 지원 가치관, 공통 질문 및 서류 확인. 그래서 우리가 의학 계열의 면접은 MMI 면접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의대는요, 단순히 수학, 바이오, 그다음에 매스, 이 어떤 물리 이것만 잘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깔아주고 나가야지. 특히 IB 과정에서 선택폭이 그 정도니까 깔아줘야 되지만 이걸 한국 과정으로 오면서 다양하게 TOK라든가 이스펜디브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식의 의대에 볼 수 있는 그 면접의 인문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미 찍어놓은 거 MMI 면접에 대해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많이 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또 한 번 다시 그 MMI 면접의 6가지 문항 혹은 5가지 문항이 얼마나 사고력을 이 사고력은 단순히 어떤 수학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상황 면접, 그다음에 도덕성 면접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너무 지금 설명할 게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면접 시간 잘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제 보면은 창의적인 뭐 진취적인 이것도 있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자 학교 생활도 그렇고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에서는 직윤 그다음에 종합에서는 제가 이제 가리키는 우리 학생 그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까지 다 생활기록 대체 소식을 만들어서 대학을 가는 순수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기균이라든가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고른기회 같은 학생부 종합도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제가 하는 학생부 종합 이걸 경희대학교에서는 다른 말로 네오네상스, 연대대학교에서 활동 우수형, 서울대학교에서 일반 전형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 순수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정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100점, 90점, 80점으로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로만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교학점제 취지하고 너무 잘 맞죠. 설사 내가 이거에서 점수가 조금 안 나왔어도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게 그 이유에 맞게 내가 하나씩 위계성을 갖고 과목들을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선택 과목들을 내가 하나씩 위계성을 갖고 성장시켜 나가면서 이 학생이 서류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의 몸에, 이 학생의 머리에 쌓인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그 로직들, 생각의 힘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숫자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 행간의 의미까지 보겠다는, 그걸 많이 본다는 게 정성평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학생부 종합이다. 자, 우선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번 강에서는 지금 학생부 교과, 지균, 종합에서 기균, 학생부 종합에서 고른 기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인문계열에서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이 지금 2022년 기준이에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다 절대평가가 되는데, 진로선택 과목 외에도 우리가 융합 과목도 있고 굉장히 심한 과목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이제 절대평가에서 이렇게 100점이 되는가를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자, 지금은 진로선택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중 상위 3과목이에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제 3과목에서 지금은 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연계열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별 전체 과목인데 이제 사회가 빠지고,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3개 과목. 예체능에서는 국어, 영어, 뭐 우리가 이제 미대를 간다던가 음대를 간다던가 우리 예체능 학생들 있죠? 국어, 영어, 수학하고 과학하고 이건 빠지는 거예요. 교과별 전체 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2022년 지금 기준, 그러니까 내년까지 국어, 영어, 예술, 체육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이에요. 내가 체대를 간다. 그럼 체육이 들어가는, 내가 예술인데 예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무슨 미대를 간다, 음대를 간다 했을 때 예술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하다. 잘 봅시다. 공통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은 80%예요, 지금에. 그래서 전 과목, 교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과, 이거지만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플러스 비교과인데, 비교과가 70에 종합은 30인데, 지금 교과만 놓고 말씀드렸을 때는 공통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80%에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전학년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 과목의 성적 등급을 본교의 한산표에 따라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해서 평균하여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들어와요. 이런 이제 보면은 일반 공통 과목이, 이것도 국영수 우리가 100분위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볼게요. 진로 선택 과목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일반 선택 과목들도 1학년 때 어떻게 해요? 다 절대평가로 가요. 지금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예요. 자, 그러면 전학년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 과목 중 성적이 높은 A, B, C 이렇게 있으면 성적이 낮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높은, 그러니까 다 A가 되면 좋죠. 높은 성취를 본교 한산표에 따라 교과의 수 단위를 가중한 성적 기준 및 3개 과목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 20% 정도가 지금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봤자 내년 이제 한 번 더 남은 거고, 내년이 끝나면 이제 전면적 고교학점제가 돼서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린 그 과목이 또 달라지면서 이게 절대평가로 확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 이제 바뀌는 거죠. 아주 전면적으로 바뀌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일반 선택 과목이 더 많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80%고 진로가 상대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적죠. 2학년, 3학년 물론 이제 학교에 자사고, 등록고, 또 강남 8학군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잘 된 선도학교에서는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이 일반고 아직 정착이 안 된 학생 학교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일반고에서 심화 전문 과목까지 깔아버리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진로 선택 과목이 20%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20%가 들어가는 이 점수가 A, B가, C가 이렇게 나와요. 구간이 3개는 A, B, C고 구간이 5개는 A, B, C, D, E가 나오겠죠. 그래서 A, B, C 세 구간에서는 A가 만점, 그 다음에 20% 중에서 B가 이제 차등적으로 점수가 내려가겠죠. 5점씩 내려간다던가 3점씩 내려간다던가, 반대로
구간이 5개인 데에서는 A, B를 같이 묶어서 만점. 그 다음 구간을 C, D를 묶어서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진로 과목이 20%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이 뭐 크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위권 대학에서의 그 박빙의 싸움에서 0.5점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진로 선택 과목을 잘해서 점수를 받고 위계성이나 이런 것들 찾아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제 보면은 공감, 표현, 뭐 전공 적합성, 논리 이거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찾아가는 이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20%라고 해도 이 절대평가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래서 수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그 내용에서는 20%였던 내후년부터 이 절대평가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60%, 70% 이상. 더구나 지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들도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다 교과목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절대평가 안에서 우리가 지금 했던 이 20%의 절대평가의 어떤 영역이 이제는 100%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가 돼서 성적이 산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뭐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융합과학, 뭐 앞으로 2022년 교육개정에서 바뀌는 새로운 계속 첨부되는 그 과목들, 지금 전문 과목, 지금 심화 과목, 선택 과목 외에 더 많은 과목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더 잘 이 80% 이상의 절대평가, 100%죠. 그때는 이 절대평가에서 어떻게 내신을 우리가 치환시킬 수 있는지를 더 알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끊고 바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른 2020 교육개정 과정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 심화 과목, 전문 과목 여기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말씀. 이거는 이제 바뀐 거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전문 과목, 그다음 선택 과목하고 또 다른 과목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뵙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강에서 이어가 주시면 이야기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